안녕하세요, 아큐입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목이 좀 쉬어가지고 일단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최근에 제 운소동 현장 영상에 굉장히 또 좋은 댓글이 달려서 요것도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아예 영상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Q&A 단열 또는 결로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당연히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동안 겪어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더라도 그냥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댓글로 다른 의견 달아주시면 너무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지금 일반적인 건물이에요. 건물이 있고 이제 창들이 이렇게 있죠. 여긴 단면입니다. 골조 단면. 이게 뭐냐면 자, 요 옥상 지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붕 상부를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본 거예요. 창 있는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R이라고 썼죠. 옥상 지붕이고 이렇게 슬래브가 형성이 당연히 될 것이고요. 그리고 끝에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난간 파라펫이 이렇게 생기겠죠. 요새는 뭐 요걸 짧게 해서 이 위에 당연히 유리 난간으로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하부에는 이 건물 전체를 뺑 둘러서 보가 또 형성이 될 거예요. 구조체 보가 요렇게 당연히 생기겠고, 그 밑으로 수벽이 생깁니다. 수벽이 뭐 생길 수도 있고 또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디자인에 따라서. 그렇게 돼서 이제 요 하부에는 당연히 여기 그림에처럼 이렇게 창이 형성이 되겠죠. 창도 요 수벽 하부로 또 설치가 될 수도 있고, 또 커튼홀이면 요 바깥으로 해서 마감 라인에 따라서 또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열인데, 질문하신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보통의 경우 여기서 단열재가 어떻게 시공이 돼서 붙게 되냐, 이 외벽 쪽으로는요 파라펫 끝까지 보통 다 안 올려요. 이 적당한 슬래브선 위아래로 해가지고 대충 요 정도 높이 쭉 요렇게, 이게 잘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창 만나는 부분까지 이렇게 단열재가 일단 붙고요. 그리고 슬래브 뚜껑 단열에는 보통의 근린생활시설, 이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슬래브 아래로 붙어요. 요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요 보 만나는 부분까지 귀찮으니까 이렇게 많이 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안 그렇죠. 최근에는 최소한 요 보까지는 요렇게 다 감싸는 추세예요.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간다면 당연히 요 창 하부까지 만나는 데까지 정확하게 감싸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보통 어지간하면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천장 마감이 있다면 천장 마감 여기 커튼 박스를 살짝 둔 다음에 마감하고 이런 작업하기가 이게 편하거든요. 요 단열재가 없어야. 그리고 노출 천장이라면 마찬가지로 단열재가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을 때 어쨌든 간에 요 마감이 조금 귀찮고 애매해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까지 끝내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운소동 같은 경우는 또 약간은 달라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제대로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 요렇게 했을 때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일단 콘크리트 자체가 이 단열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타고서 이 냉기나 열들이 이렇게 해서 실내로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결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일단은 뭐 당연히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의도를 보면은, 이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 파라펫 자체가 단열재로 통으로 다 감싸줘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 콘크리트를 타고 이 열들이 전달이 안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신 건데, 일단 이렇게 된다면요, 어차피 요 부분 열교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 전제대로라면 이 단열재도 마찬가지로 요 지붕 하부에 있으면 안 돼요. 단열재도 이 지붕 하부에 있으면 안 되고 요 위로 가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렇게 되면 이 건물이 일단 창 있는 데 빼고는 뺑 눌러서 모든 면이 단열재로 막혀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일단은 단열에는 뭐 최고일 수가 있겠죠. 단열적인 부분에선 최고다. 근데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최근 들어서 뭐 패시브 하우스나 이런 데 많이 이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이제 역전 지붕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보통 이렇게 된다면 이 골조 위로 해서 이렇게 먼저 방수를 하게 되고,
요 위로 이제 단열재가 올라가고 그 위에 또 아마 뭐 비닐 보호 시트 같은 게 올라가고 그 위에 뭐 아마 배수판 같은 게 깔리게 되고 뭐 부직포에 그 위에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파쇄석이나 그 콩자갈 같은 게 깔려가지고 이제 물도 잘 빠지면서 물도 뭐 이중으로 다 빠지겠죠. 위로도 빠지고 아래로도 빠지고 침투가 만약에 단열재 합으로 됐다면 보통 이렇게 해서 많이 역전지붕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약간 상업용 건물에는 어려워요. 만약에 진짜 주택이고 단열을 꼼꼼히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 방법을 적용하기가 쉽거든요. 왜냐? 주택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면적 자체가. 그리고 요 콩자갈이 올라가고 물론 요게 이제 보도 데크 같은 것도 올린다고는 하지만 근데 제가 볼 때 이 방식은 이 옥상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을 때 그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 옥상 굳이 뭐가 쓸 필요가 있냐, 에너지 효율만을 극대화해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 그리고 또 비용도 내가 그만큼 더 들어도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할 때 쓰는 방식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정말 크지 않은 그런 주택에만 좀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이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이제 문의를 주셨던 그 건물 옥상만 해도 보시면 굉장한 중량물들이 많이 올라가요. 조경이 엄청 강화되어 있었잖아요, 그 경관심의회에서. 그러면 조경석부터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흙도 들어가니까 토심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려면 무게도 또 무거워질 것이고, 그쵸? 그리고 사람이 막 왔다 갔다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데크나 인조 화강석, 이 보도 블록 같은 것들이 쫙 깔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단열재가 굉장히 좀 파손 우려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중량물 올라가는 하부에다가 또 이 단열재를 위해서 보강을 또 따로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큰 건물로 간다고 하면은 공사비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여기도 마감을 다 겉에 마감이 이렇게 붙습니다.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세라믹 판넬이었죠. 세라믹 판넬일 수도 있고 뭐 알루미늄 복합 판넬이나 아니면 석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올라가가지고 다 덮여요. 다 덮이고 이 내부도 단열재가 이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또 겉에도 마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용이에요, 비용. 그리고 이런 단열재도 진짜 꼼꼼하게 막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규모가 좀 있는 상업용 건물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이 상부에는 튼튼하게 묵은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옥상도 제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데도 마감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보통 페인트 칠해가지고 마감하죠. 이렇게 방수 이렇게 접어가지고 올린 부분 그 윗부분까지는 그냥 뭐 몰탈에 페인트 칠해가지고 말아버립니다. 위에 두 겁은 그냥 후레싱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마무리를 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또 여러모로 간단해지는 거죠. 손도 덜 가고요. 자, 그러면은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과적으로 돌아와서 그럼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아니 열기가 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결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상업용 공간이죠. 이 상업용 공간은 보통 면적이 커요. 규모가 크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여름과 겨울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뭐가 달려있죠? 천정형 냉난방기, EHP라고 하는 우리 천정에 달린 에어컨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항상 상시 가동해요. 여름엔 덥다고 에어컨 가동하죠. 겨울에는 춥다고 또 이 히터로 바꿔가지고 틀죠. 그러면 여름과 겨울이 엄청 건조해요, 사실 이 내부가. 보통 보면은 이 결로나 곰팡이 이런 것들도 주택에 많이 생겨요. 주택, 일반 가정집이라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까? 일단 방들이 작아요. 방들 한 칸 한 칸, 그쵸? 물론 작더라도 환기를 잘 시켜주면 좋겠지만 일단 갇혀있는 공기들이 많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택은 또 뭐가 있어요?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요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물을 끓이고 뭘 하고, 화장실에서는 샤워나 목욕을 한다고 뜨거운 물 틀어 제끼고 그 수증기 밖으로 나오고, 근데 겨울에 어떻게 합니까? 춥다고 창문은 당연히 못 열죠.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저 장롱 구석탱이 이렇게 완전 공기 안 통하고 이런데 막 이런데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당연히 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상업용 공간은 그런 것들이 없다. 여기에서 뭐 누가 사무실에 일하는데 누가 요리할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저희 사무실만 해도 여름과 겨울에 항상 가습기를 계속 틀어요. 제 건축사 혹시 브이로그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침에 회사 오면 뭐합니까? 가습기 물부터 채우죠. 대용량 가습기 엄청난 거. 그럴 정도로 이 사무실이나 이런 상업 공간은 근린생활시설은 건조하다 이겁니다. 여기 뭐 이렇게 약간 열교가 들어온다고 해서 요걸로 인해서 여기 뭐 결로가 생기거나 그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가정집이고 내가 평생 살 집이고 하면 진짜 꼼꼼히 좀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창과 이 콘크리트 벽 사이 여기도 이렇게 보통은 폼으로 막게 되는데 이거 단열재 이 실제 두께에 비해서 이 폼 두께 요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고작 1, 2cm인데 단열 효과가 이거에 비하면 사실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쵸? 그렇다고 이 창과 이 골조 사이에다가 제대로 된 단열재 막 10cm 이상의 두께를 껴놓을 수 있습니까? 없죠. 아니 물론 껴놓을 수도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그러면 이제 창 고정하기도 힘들고 여러모로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창도 내면 안 돼요. 이 에너지를 위해서라면 창을 진짜 최대한도로 없애야지 이 창과 요 단열재의 그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10배 차이가 납니다. 10배. 물론 이제 단열재 종류에 따라 이 창호 스펙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열 관리율 값 이렇게 보면은 이 창호와 벽체 비교를 해보면 5배에서 10배 차이까지 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결로나 이런 거 신경 쓰기 이전에 이 창을 안 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봐오면은 이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요런 콜드 브릿지 요런 부분으로 인해서 막 심하게 결로가 생긴다든지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하는 거는 잘 없다. 심지어 제가 지금 저희가 있는 사무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래된 건물이고 보면은 진짜 단열 같은 거 진짜 취약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필이면 노출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내단열 건물이죠. 그럼 단열에 더 취약하거든요. 내단열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내단열. 자, 보시죠. 여기에서 이제 외단열은 요 밖에 붙는 외단열이었고 내단열은 이렇게 안에다 단열을 하는 거예요. 안에다. 뭐 요 정도까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다 각 층들이 전부 다 콜드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이렇게 발코니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집 창문, 아랫집 창문 이렇게 있죠. 아파트 내단열이고 발코니 예전엔 단열 안 했어요. 그럼 전부 다 이게 콜드 브릿지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여기 다 난리가 나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안 가잖아요. 그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건축에서는 이 비용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튼튼하고 따뜻한 집 질 수는 있죠.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항상 그 적정선의 기준을 맞춰야 돼서 이런 것들도 그 정도의 타협을 해야 돼요. 왜 단열재 그러면 뭐 30cm, 40cm 짜리 붙이죠. 그럼 어떻게 그거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기준에만 최소한도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여기는 밖엔 10cm 짜리 붙이고 천장에는 180 짜리 붙이고 그런 거예요. 진짜 내가 돈이 있어서 여유 있으면은 30cm 짜리로 건물 전체를 다 둘러버려서 모든 열들 차단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남겨주신 분도 요 정도 설명이면 충분히 설명이 됐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이렇게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댓글들 남겨주실 때 좋은 댓글들은 계속 이렇게 최대한도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문서동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수벽이 밑에 없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게 없고 이렇게 보에서 구조체가 끝나고요. 이렇게 단열재가 내려오는데 이 단열재가 연장이 돼 가지고 더 내려오고 이 단열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천장으로 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는 형상이 돼 버려요. 그럼 창문은 어떻게 되는 거냐? 창문은 요 아래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요 단열재 아래. 당연히 요런 거는
다 하지로 짜가지고 마감재가 밖으로 다 붙고 내부 마감도 이렇게 석고로 다 마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미 노출 천장에는 여기다 다 뿜칠을 해가지고 보셨죠? 하얗게. 그러면 얘는 어차피 이 천정에 대해서는 내단열을 한 거지만 다 막혀있는 형상이 되긴 해요.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틀린 케이스입니다. 아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건 일반적인 케이스인 거고요. 참고삼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